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마시는 아메리카노 두 잔이 노화를 늦추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아메리카노가 건강한 노화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커피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커피 한 잔이 주는 건강의 지혜를 함께 알아보세요. 오늘 영상 요약, 아메리카노 두 잔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커피 속 카페인이 노화와 만성질환에 미치는 작용, 디카페인 커피와 콜라에서는 왜 효과가 없었는지,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커피 습관 팁, 커피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시나요? 특히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한두 잔은 한국인들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죠. 그런데 단순한 기호식품인 줄만 알았던 이 커피가 건강하게 늙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커피 섭취와 건강한 노화 사이에 매우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성 간호사 47,000여 명의 생활 습관을 추적해 얻은 결과로 특히 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건강한 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 커피와 건강한 노화의 관계.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진은 1984년부터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간호사 건강 연구에 참여한 여성 47,000여 명의 데이터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식습관이나 질병 유무를 넘어서 삶의 질까지 포함한 건강한 노화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건강하게 노화한 것으로 평가된 여성은 단 10%도 되지 않는 3,70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닌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하루 평균 315mg의 카페인을 섭취했다는 점입니다. 이 양은 일반적인 커피잔 기준으로 약 3잔, 한국인이 자주 마시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로는 약 2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연구팀은 이 카페인의 주된 섭취원이 커피였다고 강조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건강한 노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번 연구에서 정의한 건강한 노화란 뇌졸중,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주요 만성 질환에 걸리지 않은 상태는 물론이고 인지 기능의 저하 없이 정신 건강이 안정되어 있으며 신체 기능까지도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만큼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여성들의 건강 습관을 분석하면서 커피 섭취가 단지 에너지 보충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뿐 아니라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2. 하루 2잔의 아메리카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커피를 하루에 작은 잔 기준으로 한 잔 더 마실수록 건강하게 나이 들 확률이 2에서 5%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효과는 하루 최대 5잔까지 유효했으며 그 이상 마신다고 해서 효과가 계속해서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더 마셔도 이점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한국인의 커피 문화에 적용해보면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기준으로는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라는 뜻이죠. 커피를 습관적으로 많이 마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일 수 있지만 무작정 많이 마신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하루 2잔이면 정말 충분한 걸까요? 하버드대 연구 결과를 보면 커피 섭취량이 하루 2~3잔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건강한 노화와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 효과가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에서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나 차, 콜라처럼 다른 음료에서는 비슷한 효과가 보이지 않았고 콜라의 경우 오히려 건강한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는 단순한 기분 전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특정 성분이 몸에 작용하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3. 디카페인과 콜라는 왜 다를까? 하버드대 연구팀은 커피의 건강 효과가 오직 카페인이 포함된 진짜 커피에서만 나타났다고 강조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나 홍차, 녹차 그리고 콜라 같은 다른 카페인 음료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콜라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한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하게 나이 들 가능성이 낮아졌는데요. 이는 콜라에 포함된 당분, 인공감미료, 인산염 등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결국 카페인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가 단순히 카페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커피에는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노화와 관련된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세포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제학술지에서는 클로로겐산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의 건강 효과는 카페인 하나가 아닌
커피에 포함된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무엇보다도 콜라 같은 단 음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과잉 섭취 시 체중 증가와 대사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카페인 음료라고 해도 커피와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커피를 마시며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 실제로 커피는 심장병, 제2형 당뇨, 파킨슨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커피 속에는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작용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가 간 기능 개선,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 카페인 섭취가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예방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 커피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뇌 건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커피를 마시기만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마다비 박사팀은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운동,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비교했을 때 커피는 보조적인 요소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피를 아무리 꾸준히 마셔도 운동이 부족하고 식생활이 불균형하다면 건강한 노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커피를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 연결하려면 단순히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 시간을 건강한 루틴의 일부로 만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혹은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스크린 타임 없이 뇌를 쉬게 하는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일상에서 안전하게 커피를 즐기려면 하루 2잔 정도의 아메리카노는 대부분의 중장년층에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카페인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각성 효과가 있어 업무 집중력이나 일상 속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기억력 저하나 사고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커피가 도움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을 경험한 분들, 고혈압이나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카페인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커피 섭취 후 속쓰림, 가슴 두근거림, 불면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버드대의 이번 연구에서도 커피 섭취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적정량일 때 해당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하루 5잔 이상을 넘기면 효과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장 부담이나 신경계의 과각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커피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을 넣어서 마시느냐입니다. 시럽, 크림, 연유처럼 당분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첨가물을 넣는 습관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을 관리 중인 분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블랙 아메리카노처럼 첨가물이 없는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커피 본연의 항산화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및 실천법.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건강한 노화를 돕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2잔. 이것이 바로 이번 연구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양으로 제시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커피만으로 건강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노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커피는 이 여정에 살짝 힘을 더해주는 동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늙는다는 건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런 삶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의 일상도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